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한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독점적인 그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뿌려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곳인데, 대한민국 독점 에너지 기업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원료비 원료비 이제 원료비 연동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기 에너지 비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역대급 실적, 그러니까 역대급 적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산업은행이 51%, 여기에 강력한 우군인 국민연금공단도 6%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완벽한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사기업이 아닙니다.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한국전력 같은 경우, 그럼 여기서 과연 망할 이유가 있겠느냐? 만약에 망하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시기를 걷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저는 한국전력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력이 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되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과거에 상장될 때 사실 신문기사들을 좀 보면 대서특필이 되었어요. 한국전력이 상장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대서특필이 되었느냐, 바로 제가 요즘에 또 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잠을 이제 거의 3시간도 못 자고 있어서 좀 목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주. 한국전력의 또 다른 이름은 국민주였어요. 국민주.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에 내고 있는 이익을 최대한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국민에게 배당을 통해서든 주가의 장기적인 상승을 통해서든 나눠주겠다 해서 한국전력의 또 다른 이름을 국민주라고 칭하면서 한국전력이 상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급격한 이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그를 이제 추종하지 못하는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결국 지금과 같은 역대급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S&P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이제 한국전력에 이제 신용등급을 낮췄죠. BBB-에서 BB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추가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 해서 이런 하향 조정된 신용등급이 장기간 올라오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종 장기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신용 등급은 낮춰졌지만 그로 인해 한국전력이 발행하고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장기 신용 등급은 AA로 유지를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는 실적이 안 좋고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좀 낮춰졌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신용등급 자체에서도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고, 올해까지만 해도 이제 올해 들어서 발행 채권이 12조 원이 넘어요. 12조 원. 총 발행 채권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만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채권 발행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이 다시금 되살아나기 위해선, 여기서 파산의 길로, 망하지 않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비용을 압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전기료 인상이에요. 이 두 개밖에 이제 없습니다. 채권 발행도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이제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의 취지대로 한국전력이 장기적으로 좀 갈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물론 한국전력에 판매되는 그런 전기 에너지 비용에 대한 상한제를 걸고 있는 것과 동시에 원전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죠. 원전의 비중. 지금까지 멈춰섰던 원전들도 재가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전기료 생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따라올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원전이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 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제품 가격 판매가 이제 판매에 대한 가격이 인상된다면, 그러니까 전기료 가격까지 인상된다면 한국전력을 바라보는 심리는 매우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3개월에 한 번씩 연료비가 변동하는 것에 따라서 전기료를 인상하고 인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유보 조항을 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보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놨는데, 유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유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이미 2년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유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이고, 한국전력 입장에서도 이제 비용이 감소함과 동시에 이제 제품 가격 인상까지 진행될 경우 매우 빠르게 적자폭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PBR 밴드를 좀 보더라도 0.2에서 0.6을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그런 PBR 밴드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PBR이 올해 기준으로 0.3 정도 됩니다. 사실 0.2 초반대에 머물러야 되는데 역대급 적자로 인해서 자본금이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1년에 거의 20조 정도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규정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채권 발행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자본금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채권 발행을 금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다른 가스공사라던가 다른 이제 에너지 공기업이 4배, 5배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로 잡히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채권 발행에 대한 그런 한도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올해 역대급 적자까지 실현될 경우 지금 한두 개 거의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법은 이제 별로 남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전력 자체적으로 이제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지금보다 나쁜 상황이 앞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상황이 나빠지고 있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채권 발행 3년 말 그러니까 3년물 기준으로 채권 금리가 1.38%였어요. 한전의 채권 금리가 1.38%였는데 최근에 채권 금리, 그러니까 발행한 채권 금리 보면은 3% 후반대까지 급등했습니다. 1년 만에 2% 이상, 금리로 따지면 100% 이상의 금리가 급등했다는 것인데, 과연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겠는가 하면 저는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지금의 자본 총계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다시금 자본 총계 낮아질 경우에는 결국 지금까지 이제 채권 발행액만 보더라도 20조 원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의 채권 발행이 안 된다는 점을 좀 주목할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료비 연동제로 인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올해 1분기에 이제 영업 손실이 7조 원 이상이 났죠. 영업 손실이 한 분기에 7조 원 이상 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연간으로 따져도 작년 연간 기준으로 대략 한 5조 원 이상 났죠. 손실이 5조 원 이상 났는데, 이 정도 영업 손실도 1년 기준을 하더라도 역대급이에요. 역사상 최고로 많은 영업 손실을 낸 겁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만 7조 원 정도 영업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겠는가 하면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저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긴 역사를 봤을 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사이클로 돌고 있죠. 5년 사이클로. 지금 보시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가 영업이익이 확대됐던 시기고요. 그 이후에 5년간은 다시금 영업이익이 없어지면서 손실이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금융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경기료를 올릴 수 없죠. 오히려 더 인하를 함으로써 이제 영업 손실이 발생했던 시기가 2018년부터 2013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제 그 이후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다들 아시죠? 이때는 이제 한국전력의 기대 상승기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2위까지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이 2위까지 올라섰던 때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금 2017년도 이후부터 올해까지 영업 손실이 지속되면서 주가는 매우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5년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든 구간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아예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판단을 봤을 때
한국전력이 상장되었을 때 당시에 또 다른 이름이 국민주였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구간에 왔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좋은만 기쁨나기 혹은 이제 우리 필승 멤버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자, 돈을 막 퍼담아 주시는 필승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상한가 맞았네요. 네, 최근에 상한가가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10일 동안 두 번의 상한가를 맞았습니다. 가족 여행 휴가비 하루 만에 플러스로 땡겼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필승님 혹시 필승 투자 멤버랑 좋은만 기쁜덕의 멤버랑 매수 매도하는 종목은 똑같은 루트로 가나요? 네, 당연히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만 기쁜덕의 멤버분들은 텔레그램 방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기업들, 핵심 이제 이슈들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 분석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진짜 전문적인 분석 감사해요. 대박나세요. 실력은 인정하는 유튜버. 네. 다른 유튜버와는 보는 시각이 다른. 네. 2021년 1킬 적전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네, 조선해양 부품 분야 강소기업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댓글 남겨주셨고요. 새로운 투자 토론방이 개설된다 하니까 기대됩니다. 실제로 우리 텔레그램 방을 하나 더 만들 생각이에요. 거기는 이제 토론도 할 수 있는 방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거대한 기회의 장이 다가오고 있는 데다 필승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언제나 필승 분석이 명확해서 좋습니다. 애매하지 않은 분석. 초상위권 투자자의 매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24,000원. 초상위권 투자자의 투자 노하우와 지식을 전부 다 배울 수 있는데 12만원.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필승님 덕분에 계좌는 어느 때보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이었고 에너지 이제 연력의 연동제라던가 그에 따른 갖가지 조항들 그리고 한국전력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절대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